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바쳐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일궜는데 갑자기 터진 세금 폭탄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다면요. 오늘 바로 이 문제, 많은 기업가들이 애써 외면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위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3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한 창업주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바쳐 잃은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왜냐고요? 회사에 차곡차곡 쌓아둔 이익 때문에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남은 가족들이 도저히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회사는 다른 곳에 팔렸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점입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같은 걸로 나눠주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이에요. 물론 이게 쌓인다는 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성공의 증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상징이 어느 순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과 파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말 그대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고 특히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가장 큰 위협이 되거든요. 자,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A사는 이익이 쌓이는 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결국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서 세금 문제로 회사를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B사는요, 꾸준히 이익을 관리했고 아주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미리 계획하는 것의 힘입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회사를 넘겨야 했고 B사는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너무 명확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 시한폭탄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은 플레이북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북의 첫 번째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배당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가 어떻게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똑같이 6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도 이미 소득이 높은 창업주가 받으면 세율이 거의 30%에 달하는데요. 이걸 소득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에게 주면 어때요? 15.4%로 그냥 뚝 떨어지죠. 보이시죠? 누구에게 배당하느냐, 이 선택 하나만으로 세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한 재무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한 번에 배당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만요. 이걸 5년 동안 1억 원씩 나눠서 지급하면 낮은 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금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한 계획이 단기적인 처방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충분히 다졌으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지주회사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한 차원 높은 고급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창업주의 자녀들이 주인인 새로운 회사, 지주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둘째, 창업주가 갖고 있던 원래 사업회사의 주식을 이 새로운 지주회사로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회사가 번 돈을 새로운 주주, 즉 지주회사에 배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세법 규정 덕분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받은 배당금에는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겠다는 그런 특별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분에 사업회사의 이익을 아주 적은 세금 부담만으로 자녀들이 소유한 지주회사로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을 조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한 창업주가 계셨어요. 목표는 자녀와 지분을 깔끔하게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걸 그냥 넘겨주다가는 세금만 수십억 원이 나올 판이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의 24%를 다시 사들이게 한 겁니다. 이 자기 주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받을 권리도 없는 그냥 유령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 키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유상증자라는 걸 실시한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아주 싼 값에 새 주식을 발행해서 창업주와 자녀에게만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크를 나누는데 자기 주식은 권리가 없으니까 자기 몫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못 받은 조각은 누가 가져갈까요? 네, 바로 남아있는 다른 주주들, 즉 창업주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세금 한 푼 없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1%에 불과했던 자녀 측 지분이 순식간에 48%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잘 짜인 재무 전략의 힘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큰 산에 가뿐히 넘어서 완벽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지켜낸 순간입니다. 결국 불을 쌓는 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그 쌓아올린 불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바로 수비에서 결정되죠. 오늘 함께 살펴본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도 성공적인 수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공격만큼 그것을 지키는 수비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신가요?